오늘 밤도 이지수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다. 28. 마케팅 회사 3년차. 팀에서 가장 먼저 누군가의 눈치를 알아채는 사람.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2시간 동안 친구의 이별 이야기를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고 손을 잡아주었다. 친구는 역시 지수야, 너밖에 없어 라며 웃으며 돌아갔다. 지하철 안에서 이지수는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집에 돌아갔을 때 현관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다. 문을 열기 전 딱 30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숨쉬는 그 30초가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방에 들어와서도 불을 켜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댔다. 이지수의 전화기엔 카톡 알림이 3개 쌓여 있었다. 하나는 다른 친구, 하나는 가족 단톡방,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하소연. 이지수는 화면을 켜지 않았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 왜 이렇게 됐지? 원래 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지수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이 차가워진 것도 아닙니다. 이건 뇌가 내리는 비상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소모됐다는 몸의 마지막 경고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왜 반드시 사람을 가려 만나야만 하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따뜻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지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4.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진심으로 설렜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기 일처럼 가슴이 아팠고 밤새 전화를 들어주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서웠습니다. 친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카톡 알림이 뜨면 가슴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 주말 약속 요청에 반사적으로 그날은 좀 바빠 라는 거짓말이 먼저 나오는 것. 오늘도 이지수는 직장 동료의 연애 고민을 2시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내내요. 고마워. 너는 항상 잘 들어줘. 동료는 한층 가벼워진 얼굴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지수는 남은 밥을 2숟가락 먹다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걸 우리는 흔히 마음이 따뜻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성격이 좋아서, 착해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공감은 뇌에게 고강도 노동입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을 마주할 때 뇌의 전대상 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과 전방 내섬, anterior insulae 활성화됩니다. 이 두 영역이 어디냐고요? 내가 직접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반응하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즉,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아픈가 보다라고 머리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그 고통을 실제로 내 몸의 통증처럼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같은 모임에 2시간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나오는데 이지수처럼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진이 쏙 빠져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뇌가 처리한 감정 데이터의 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2,200명의 참여자에게 2묶음의 카드를 줬습니다. 하나는 사진 속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카드, 다른 하나는 사진 속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보는 카드였죠. 참여자들은 카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65%의 사람들이 공감 카드를 피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손해볼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심지어 사진 속 인물이 환하게 웃고 있는 긍정적인 장면에서도 공감하기를 회피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조차 뇌에게는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 논문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Empathy is hard work. 공감은 힘든 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 뉴런, 미러 뉴런스에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몸짓을 자동으로 복제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라디오가 주파수를 잡듯 뇌가 주변의 감정 신호를 자동으로 수신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슬픈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건
이지수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거울 뉴런이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남들은 필요한 채널만 골라 듣는데 이지수의 뇌는 모든 채널이 동시에 최대 볼륨으로 들려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절을 못하는 패턴입니다. 이번 주말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속으로는 이번엔 진짜 쉬고 싶은데 하면서도 입으로는 응, 뭔데? 라고 답합니다. 상대가 거절을 들었을 때 보일 그 실망한 표정이 이미 공감되어 버려서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떠안는 패턴입니다. 친구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집에 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걔 아까 진짜 힘들어 보였는데 라며 그 잔상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남의 슬픔을 내 주머니에 넣어 집까지 데려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는 늘 중재자 역할을 맡습니다. 엄마 마음도 아빠 마음도 다 이해되니까 양쪽 감정을 다 받아주다가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볼 틈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정서적 뱀파이어를 끊지 못하는 패턴입니다. UCLA 정신과 교수 주디스 얼로프 박사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빨아가는 사람들을 정서적 뱀파이어, 이모셔널 뱀파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고강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이런 관계조차 단호하게 끊지 못합니다. 저 사람도 오죽 힘들면 나한테 이럴까? 라는 과도한 이해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 패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자기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지수는 동생의 2시간짜리 전화를 끊고 나서 바닥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을 일으킬 기운이 없었어요. 밥을 차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차가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동생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든 다음 순간 이지수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건가? 하지만 이건 이지수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자신에게 써야 할 에너지까지 남의 감정을 처리하는데 전부 쏟아부어서 완전히 방전된 것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 피로, compassion fatigue라고 부릅니다. 원래 의사나 상담사처럼 타인의 고통을 매일 마주하는 전문 직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었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일반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떠올려 보세요. 백그라운드에 앱이 수십 개씩 돌아가고 있으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죠. 이지수의 뇌가 딱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표정, 말투, 분위기를 읽어내느라 뇌는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하가 임계점을 넘으면 뇌는 살기 위해 셧다운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감정 처리를 못하겠으니까 차단하라고 비상 브레이크를 받는 거죠. 갑자기 카톡이 싫고 혼자 있고 싶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진 건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애써왔다는 몸에 눈물겨운 신호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문을 열기 전 딱 30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숨쉬기 위해 집에 들어와셔도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잠깐 서 있고 싶었던 적. 방금 전까지 내 뇌를 가득 채웠던 타인의 목소리, 표정, 감정의 잔상들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었던 적. 그 적막한 시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다면 당신은 지금 이지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식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의 감정을 자기 몸처럼 처리해왔습니다.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더 많이 공감하는 법이 아니라 나를 먼저 지키는 법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구조대원은 반드시 땅을 단단히 딛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건 공감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에너지 50%의 법칙입니다. 내 에너지가 100이라면 50% 정도 남았을 때 스스로 감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2023년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사람들은 공감 피로 증상이 43% 낮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진심 어린 에너지를 써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으로 상대의 진짜 의도를 먼저 파악하세요. 상대의 감정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지금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해? 아니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 우리는 흔히 내가 도와주고 싶은 방식으로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원 방식과 상대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질문 하나가 상대에게는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고 당신에게는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경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생각이 바로 우리를 망치는 함정입니다. UCLA 정신과 교수 주디스 올루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뱀파이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7% 높게 유지됐습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끌어올리지만 만성적으로 높으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 우울감과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공감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서 어린 환자의 고통스러운 음성을 두 그룹에 들려주었습니다. 한 그룹은 깊이 감정이입을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감정적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이후 의사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치료법을 제안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이입을 깊게 한 그룹에서 3명 중 2명이 치료에 반대했습니다. 아예 당장 느끼는 고통에 매몰되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겁니다. 지나친 공감은 나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주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누군가의 감정에 빨려들 것 같을 때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에너지는 괜찮은가? 오늘 밤 이지수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알림은 3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그녀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사람을 가려 만나는 사람이 사실 더 깊이 공감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신 자신도 소중합니다. 그 따뜻함을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관계에서 가장 에너지가 빠지시나요? 혹은 사람을 가려 만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진심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